안녕하세요. 저는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45세이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같은 병원 의사고 결혼한 지 15년 되었어요. 3개월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72세셨는데 평소에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대요. 그날 저는 야간 근무 중이었고 남편 태우가 저 대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남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대요. 응급실에서 1시간 정도 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 돌아가셨어요. 의사들은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평소 혈압약도 드시고 계셨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정기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셨고 건강관리도 잘 하셨거든요. 그런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다는 게 특히 남편 태우의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너무 차분했거든요. 물론 의사니까 죽음에 익숙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덤덤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례식 때도 이상했어요. 슬퍼하는 기색보다는 뭔가 일이 잘 풀렸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간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죽음을 봐왔는데 아버지 죽음만큼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후였어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찾았어요.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충전기에 꽂아뒀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핸드폰이 켜졌는데 갑자기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누군가 문자를 보낸 건가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발신자가 아버지 본인이었어요. 예약 문자였던 거예요. 미경아, 이 문자를 받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언제 이런 문자를 예약해 놓으셨을까요? 계속 읽어봤어요. 내가 의심하던 것이 맞다면 너의 남편 태우가 나를 죽였을 것이다. 뭐라고?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태우가 아버지를 죽였다고요? 태우는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 특히 강남에 있는 건물 말이다. 그 건물은 50억 정도 가치가 있는데 태우가 그걸 차지하려고 한다. 50억짜리 건물이라니 저도 모르는 이야기였어요. 만약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태우가 내게 이상한 약을 먹였을 가능성이 높다. 조아줌마가 증인이다. 조아줌마한테 물어봐라. 조아줌마는 아버지를 돌봐드리던 간병인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연락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 약사에게 가봐라. 태우가 이상한 약을 처방받았을 것이다. 김 약사는 아버지가 평소 다니시던 약국 사장님이에요. 마지막 문장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미경아, 내가 진짜 범인을 찾아라. 아버지를 믿어라. 문자를 다 읽고 나니까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태우에게 살해당하신 건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태우는 의사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아버지가 이런 문자를 예약해 둘 이유가 있을까요? 농담이나 실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문자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어요. 아버지의 문체가 맞았어요. 평소에 쓰시던 말투 그대로였어요. 조아줌마가 증인이다라는 부분에서 특히 마음이 덜컥했어요. 조아줌마는 아버지를 3년 동안 돌봐드린 분이에요. 정말 성실하고 꼼꼼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첫째,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태우가 너무 빨리 병원에 도착했어요. 평소라면 집에서 병원까지 30분은 걸리는데 15분 만에 왔더라고요. 둘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태우가 장례 절차를 너무 서둘렀어요. 부검도 안 하겠다고 하고 빨리 화장하자고 했어요. 셋째, 아버지 유산 상속 이야기를 태우가 먼저 꺼냈어요. 보통은 49제라도 지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장례 직후에 하더라고요. 점점 의심이 커졌어요. 정말로 태우가 아버지를 죽인 건가요? 문자에 적힌 대로 조아줌마부터 찾아봐야겠어요. 조아줌마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해 봤어요. 여보세요? 아줌마, 저 미경이에요. 아버지 딸. 아, 미경 씨.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줌마,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서요. 글쎄요. 저는 요즘 좀 아줌마 아버지가 아줌마에게 뭔가 말씀하셨다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경 씨,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지가 문자를 남겨두셨어요. 아줌마가 증인이라고. 그러셨구나. 알겠어요. 내일 만나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왜요? 사위님이 뭔가 이상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더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로 태우가 뭔가 했구나. 그날 밤 태우가 늦게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뭔가 일이 잘 풀린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여보, 오늘 아버님 유품 정리했다며? 응, 별거 없더라. 태우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평소에는 술을 잘 안 마시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혹시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없었어? 왜? 무슨 서류? 부동산 관련 서류 말이야. 아버님이 강남에 건물을 가지고 계셨거든. 저는 모른 척 했어요. 하지만 태우가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강남에 건물이 있었어. 나는 몰랐는데. 응, 꽤 큰 건물이야. 나중에 상속받으면 우리가 관리해야지. 태우가 벌써 상속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여보는 어떻게 그걸 알았어?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 아, 그게 예전에 우연히 들었어. 태우가 말을 얼버무렸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언제, 아버지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글쎄,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태우가 점점 더 어색해 했어요. 그런데 여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어? 왜 갑자기, 그냥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아버님은 워낙 혈압이 높으셨잖아. 그런 분들은 언제든 위험할 수 있어. 그래도 평소에 약도 잘 드시고 하셨는데, 약이라면. 태우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약이 뭐?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태우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아버지 문자를 계속 읽어봤어요. 내가 진짜 범인을 찾아라. 아버지가 정말로 태우를 의심하고 계셨다면 왜 저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동안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미경아, 태우가 요즘 자주 와서 내 건강을 묻더라.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사위가 장인어른 건강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런데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전에는 그런 관심 없었는데 갑자기 그때는 아버지가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직감이 맞았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어요. 태우가 내 약을 관리해 주겠다고 하더라. 의사니까 더 잘 알겠죠. 그런데 왜 내 약에 관심이 생겼을까? 당시에는 태우가 의사로서 장인어른을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져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버지가 남긴 단서들이 있어요. 조아줌마 증언도 있고 김약사도 있고요. 내일 조아줌마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요. 그리고 태우가 정말로 아버지를 죽였는지 확인해야겠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살인자로 고발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에 조아줌마와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아줌마가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미경 씨, 정말 조심해야 해요. 사위님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줌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아줌마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제가 매일 아버님 상태를 기록했어요. 마지막 일주일이 특히 이상했어요. 노트를 펼쳐서 보여주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사위님이 자주 오셨어요. 전에는 거의 안 오셨는데 태우가 자주 왔다고요? 네, 매일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님께 약을 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약을? 혈압약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버님은 원래 드시던 혈압약이 따로 있으셨거든요. 조아줌마가 노트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사위님이 주신 약을 드신 후에 아버님이 계속 어지러워 하셨어요. 정말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태우 씨가 준 약 복용 후 어지러움 호소, 머리가 아프다고 하심, 식욕 없어 하심, 그리고 아버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조아줌마, 태우가 나한테 이상한 약을 준다. 뭔가 수상해. 그러시더라고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사위님이 의사시니까 괜찮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아버님이 계속 의심하셨어요. 그 약은 어떻게 생긴 거였어요? 작은 흰색 알약이었어요. 아버님이 평소 드시던 혈압약과는 달랐어요. 조아줌마가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어요. 사실 이걸 몰래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님이 안 드시고 남기신 약이에요. 혹시 몰라서 하나 챙겨뒀거든요. 작은 흰색 알약이 들어있었어요. 일반적인 혈압약과는 다른 모양이었어요. 아줌마,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만약 사위님이 정말로. 그날 밤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날 밤 말씀이세요? 네. 조아줌마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도 사위님이 오셨어요. 저녁 9시쯤이었어요. 9시예요. 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 약을 또 주셨어요. 그 후에는 어땠어요? 아버님이 약을 드시고 30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으시더라고요. 그때 태우는 뭘 했어요? 사위님이 바로 119에 신고하셨어요. 그런데 뭐요? 너무 침착하셨어요. 보통 가족이 위급하면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사위님은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태우가 정말로 아버지를 죽인 건가요? 아줌마, 그 후에 태우가 뭐라고 했어요? 간병인은 이제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분위기가 그랬어요. 조아줌마와 헤어진 후 김 약사를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평소 다니시던 약국이었어요. 20년 넘게 단골로 다니셨던 곳이라 약사님도 아버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아, 미경 씨. 아버님 소식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김 약사님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마지막까지 인사하러 오셨거든요. 인사하러 오셨다고요? 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오셔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싶었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다니셨다는 게 더욱 수상했어요. 약사님, 혹시 저희 남편이 최근에 이상한 약 처방전을 가져온 적 있나요? 김 약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상한 약을 드셨던 것 같아서요. 김 약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좀 이상하긴 했어요. 뭐가요? 태우 의사님이 한 달 전쯤에 오셨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약을 처방하시더라고요. 어떤 약이요? 혈압약이라고 하셨는데 성분을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김 약사가 컴퓨터를 확인해 봤어요. 여기 있네요. 디곡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디곡신이 뭐예요? 심장약인데 용량을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고령자에게는 위험하다고요. 네, 과다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태우가 아버지에게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약을 준 거였어요. 약사님, 이 처방전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개인정보라서.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김 약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사본을 출력해 주셨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태우 의사님이 알면. 네, 조심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태우가 아버지에게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약을 줬고 아버지는 그걸 의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약 문자를 남겨두신 거고요. 집에 도착하니까 태우가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 요즘 자주 나가네. 뭔가 바쁜 일 있어? 태우가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별일 없어. 그런데 여보는 오늘 뭐 했어? 나 병원에서 수술하고. 태우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제 가방을 봤어요. 가방에서 약 냄새 나는데 뭔 약 샀어? 순간 조아줌마가 준 약이 생각났어요. 가방에 넣어뒀거든요. 아, 두통약 샀어. 그래, 어디서? 김약사네에서. 태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김약사를 만났다고? 응, 왜? 별로 좋은 약사가 아니야. 다음에는 다른 약국 가. 태우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분명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로 태우가 아버지를 죽인 거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애정을 주셨던 사위에게 살해당하셨다니. 집에 들어가니 태우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여보, 왔어.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산책하고 왔어. 그래? 요즘 자주 나가네. 태우가 저를 유심히 쳐다봤어요.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날씨가 좋아서 그래. 그래도 너무 늦게 다니지 마. 요즘 세상이 물싸하잖아. 태우가 걱정하는 척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이 다르게 들렸어요. 혹시 제가 뭔가 알까봐 견제하는 건 아닐까요?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태우가 정말로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모든 증거를 모은 후 저는 결심했어요. 태우와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태우가 퇴근하기 전에 미리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모든 증거들을 테이블에 펼쳐놨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휴대폰 녹음 기능도 켜놨어요. 7시쯤 태우가 들어왔어요. 여보, 왔어. 어? 이게 뭐야? 태우가 테이블 위 증거들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앉아봐, 태우야. 우리 얘기할 게 있어. 미경아, 이게 뭔 소리야?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야. 진짜 범인을 찾으라고. 아버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예약 문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태우가 휴대폰을 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아버님이 이런 문자를 보낼 리 없어. 조작이라고. 그럼 이것도 조작이야? 조아 줌마가 준 약을 보여줬어요. 이건 내가 아버지에게 준 약이야. 디곡신이 들어있는. 어떻게 김 약사한테 확인했어. 내가 이상한 처방전을 가져갔다고 하더라. 태우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미경아, 내 말 들어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버지 금고에서 찾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아버지가 내가 보낸 문자들을 다 저장해뒀어. 새로운 혈압약을 들여보겠다. 매일 드시면 건강해질 거다. 이게 다 독을 먹이겠다는 뜻이었지. 태우가 머리를 감쌌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태우 서재에서 찾은 메모들을 보여줬어요. 50억짜리 건물, 상속세 계산, 급성 심근경색. 내가 다 계획한 거잖아. 미경아, 왜 그랬어? 왜 아버지를 죽였어? 태우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인정하는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태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빚이 너무 많았어. 주식 투자 실패로 5억 정도 빚이 생겼어.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거야? 아버님 건물만 상속받으면 빚을 갚고도 남을 것 같았어. 그런데 아버님이 유언장을 쓰신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유언장에는 내게만 상속한다고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없잖아. 그렇다고 살인을? 처음에는 그럴 생각 없었어. 그냥 아버님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기를 기다릴 생각이었어. 자연스럽게. 하지만 아버님이 너무 건강하셨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태우의 말을 듣고 있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독을 먹인 거야? 독이 아니야, 그냥. 심장약을 조금 많이 준 거야. 조금 많이. 사람이 죽을 정도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방법이 없었다고. 나한테 말하면 됐잖아. 어떻게 말해? 내가 빚투성이라고. 내 아버님 돈을 노린다고. 태우가 계속 변명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아버님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분이잖아. 나는 그냥 시간을 조금 앞당긴 거야. 시간을 앞당겼다고 살인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미경아, 제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마. 내가 다 보상해 줄게. 보상이라고. 아버지 목숨을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나를 감옥에 보낼 거야? 당연하지. 너는 살인자야. 태우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미경아, 생각해봐. 나를 신고하면 너도 손해야.
아버님 재산은 상속받겠지만 남편은 잃는 거야. 그런 남편 필요 없어. 정말 1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살인자와 15년 산 게 자랑스러워. 태우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미경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할게. 기회라고. 아버지한테는 기회를 줬어. 아버지가 이상한 약 먹이지 말라고 하셨을 때 멈췄어. 태우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태우야, 내가 뭘 잘못했니? 그렇게 말씀하셨어. 조아줌마가 알려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내가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하셨어. 태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님께 정말 죄송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되는 거야? 저는 휴대폰 녹음을 멈췄어요. 태우가 살인을 자백하는 내용이 모두 녹음되었어요. 태우야, 내일 아침에 같이 경찰서에 가자. 미경아, 아니면 내가 혼자 갈까?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내가 자수할게. 그날 밤 태우와 저는 한 집에 있으면서도 말 한 마디 하지 않았어요. 15년 부부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태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계속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가끔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경아, 태우가 조용히 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야? 아니야.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뭐, 나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 태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후회한다고.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우야, 15년 동안 너를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다고. 나도. 하지만 이제는 끝이야. 너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태우가 더 큰 소리로 울었지만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진짜 범인을 찾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생했다, 미경아. 정말 고생했어.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아니야. 때가 되면 모든 게 밝혀지는 거야.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가 없었다면,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소용없었을 거야. 정말로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태우를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태우가 정말로 아버지를 죽였다면 반드시 증거가 있을 거예요. 다음 날 태우가 병원에 간 사이에 집을 뒤져봤어요. 태우 서재부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소유하신 강남 건물에 대한 자료들이었어요. 건물 시세 조사서, 상속세 계산서, 부동산 중개업체 연락처. 태우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상속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태우가 직접 작성한 메모였어요. 장인어른 건물 마이너스 50억 추정가치, 상속세 약 15억, 순수익 35억, 대출 가능 금액 30억, 계산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메모도 있었어요. 만약 장인어른이 유언장을 남기시면 미경이와 공동 상속, 단독 상속 방법 연구 필요. 태우가 저를 제외하고 혼자 상속받을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메모 마지막 부분이 가장 소름 끼쳤어요. 급성 심근경색 부검 없이
사망진단서 발급 가능, 디곡신, 과다복용 증상과 유사. 태우가 아버지 살인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증거였어요. 급하게 휴대폰으로 메모들을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원래 자리에 다시 놔뒀어요. 그날 저녁 태우가 들어왔을 때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여보, 오늘 힘들었어. 응, 수술이 좀 길어졌어. 그런데 여보, 아버지 상속 이야기 좀 해볼까? 태우 눈이 번뜩였어요. 상속이라니. 아버지가 강남에 건물을 가지고 계셨다면서.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거? 법적으로는 내가 상속받는 거야. 나 혼자. 응, 넌 외동딸이니까. 하지만 태우가 서재에서 연구한 내용과는 달랐어요. 분명히 자기가 독차지할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럼 여보는 상관없는 거야? 법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우리 부부니까 실질적으로는 공동 소유나 마찬가지야. 거짓말이었어요. 태우는 저를 완전히 배제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직 실감이 안 나. 왜?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정말 심장마비였을까? 태우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경아, 너 혹시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 왜? 자꾸 아버님 죽음에 대해 이상하게 물어보잖아. 그냥 궁금해서 그래. 간호사니까 의학적으로 궁금한 거야. 아버님은 혈압이 높으셨잖아. 그런 분들은 언제든 위험할 수 있어. 그래도 약도 잘 드시고 계셨는데 약이라도 완벽하지는 않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태우가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너 요즘 왜 자꾸 약 이야기해? 별로 안 했는데. 김 약사도 만나고 약 이야기도 하고. 태우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더 조심해야겠어요. 다음 날 태우가 병원에 간 후에 조아줌마에게 전화했어요. 아줌마, 혹시 아버지가 평소에 유언장 이야기 하신 적 있어요? 유언장이요. 아, 있어요. 정말요. 네, 아버님이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쯤이었나? 변호사 사무실에요? 네, 유언장을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변호사 사무실인지 아세요? 강남에 있는. 잠깐만요. 명함을 주셨는데 조 아줌마가 명함을 찾아서 변호사 사무실 이름을 알려줬어요. 바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병호 씨 딸 이미경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소식 들었습니다. 유언장 처리하러 오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유언장 내용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버님이 모든 재산을 딸인 미경 씨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모든 재산을요. 네, 강남 건물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미경 씨 단독 상속으로 하셨어요. 태우가 원하던 독차지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이미 유언장으로 저에게만 상속하도록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요? 아버님이 만약 의심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면 부검을 의뢰하라고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부검이요. 네, 그리고 이 서류도 함께 맡기셨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아버지가 남긴 편지였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미경아, 만약 내가 갑작스럽게 죽는다면 태우를 의심해봐라. 태우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 내가 유언장을 쓴 것도 태우가 알고 있을 거다. 그래서 더욱 위험하다. 아버지가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편지 중간 부분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태우가 내게 새로운 심장약을 가져왔다. 기존 약보다 더 좋다고 하는데 복용 후
어지러움과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졌다. 이상하다. 조아줌마에게 태우가 주는 약을 먹지 말라고 했더니 태우가 조아줌마를 바꾸려고 한다.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다. 내가 유언장을 쓴 것을 태우가 알고 있는 것 같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태우의 태도가 달라졌다. 아버지가 정말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셨던 거예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내 방 금고에 태우가 내게 준 약이 들어있다. 그리고 태우가 내게 보낸 문자들도 저장해뒀다. 이것들이 증거가 될 것이다. 만약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반드시 부검을 해달라. 태우는 의사이므로 자연사로 보이게 할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 방 금고요.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금고 비밀번호는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금고를 열어보니 정말로 약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있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태우가 보낸 문자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아버님, 오늘 새로운 혈압약 드려볼게요. 이 약이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매일 드시면 건강해지실 거예요. 태우가 계속 아버지를 속이면서 독을 먹인 거였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어요. 태우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금고 안에서 아버지가 직접 쓰신 일기장을 발견했거든요. 마지막 몇 페이지를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태우가 또 왔다. 내 혈압약을 바꿔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지금 약에 만족하고 있다고 했는데도 계속 우긴다. 태우가 가져온 약을 먹고 나서 계속 어지럽다. 조아줌마도 걱정하고 있다. 혹시 이 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 모든 재산을 미경이에게 남긴다고 했더니 태우 표정이 이상했다. 분명히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태우가 내 건강에 대해 자꾸 묻는다. 언제까지 살 것 같냐고, 심장은 괜찮냐고, 의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태우를 의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만약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이 모든 증거를 미경이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내 딸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아버지가 저를 믿고 계셨던 거예요. 딸인 제가 반드시 진실을 찾아낼 거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어요. 태우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을 살인자로 고발해야 하는 걸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태우는 결국 자수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함께 경찰서에 가서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제가 모은 증거들과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재판은 6개월 동안 진행됐어요. 태우는 살인죄로 15년형을 받았어요. 계획적 살인이었기 때문에 형량이 높았어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태우를 봤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미경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님께도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이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이혼 절차도 마무리했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아버지 유산 상속도 마무리됐어요. 정말로 50억 정도 가치의 건물이었어요. 상속세를 내고 나서도 35억 정도가 남았어요. 하지만 그 돈이 기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목숨과 바꾼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일부는 의료 봉사를 위해 기부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이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게요.
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병원 일도 그만뒀어요. 태우와 같은 곳에서 일할 수는 없었거든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작은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대학병원보다 급여는 적지만 환자들과 더 따뜻하게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아요. 간호사님, 고마워요. 덕분에 힘이 나요. 노인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뿌듯해요. 아버지도 이런 돌봄을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새 집도 구했어요. 예전 집에는 태우와의 기억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작지만 따뜻한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자유롭고 편해요. 조아줌마와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미경 씨, 아버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딸이 이렇게 용감하게 진실을 밝혀내서요. 아줌마 덕분이에요. 아줌마가 증언해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아버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데, 김 약사님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약사님의 증언이 없었다면 태우의 범행을 입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미경 씨가 용기 내서 진실을 밝혀낸 덕분에 의료계 악덕 의사 한 명을 처벌할 수 있었어요. 김 약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 기일에는 항상 조아줌마와 김 약사님을 모시고 함께 제사를 지내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던 분들이거든요. 아버지, 진짜 범인을 찾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제사상 앞에서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요즘에는 가끔 아버지 꿈을 꿔요. 꿈에서 아버지는 항상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세요. 미경아, 잘했다. 아빠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내 딸이 제일 훌륭해. 그런 꿈을 꾸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처음에는 태우를 원망하는 마음이 컸어요. 어떻게 15년을 함께 산 부부가 그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원망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요. 태우도 결국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친 거니까요. 만약 태우가 처음에 솔직하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빚이 있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아마 아버지도 도와주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봐도 소용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대신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요양병원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을 보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을 보면 더욱 그래요. 아버지도 이런 분들처럼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그 환자분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드려요. 간호사님, 딸 같아서 좋아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아버지가 떠올라요. 지난주에는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환자분이 입원하셨는데 아버지와 동갑이신 분이었어요. 간호사님, 제가 딸한테 문자를 예약해서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예약 문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아버지가 저에게 보낸 예약 문자가 생각났어요. 아버지도 이런 마음으로 문자를 예약해 두셨을까 싶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보내실 거예요? 딸아, 아빠가 널 사랑한다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게 살라고.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구나 싶었어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저는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 덕분에 진실을 찾을 수 있었어요. 내가 진짜 범인을 찾아라라는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지금도 가끔 아버지가 왜 그렇게 꼼꼼하게 증거를 준비해 두셨는지 생각해 봐요. 아마 딸인 저를 믿으셨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라고 믿으셨던 거죠. 그리고 태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요. 처음에는 정말 미웠어요. 어떻게 15년을 함께 산 아내의 아버지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안타까워요. 태우도 결국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친 거니까요. 만약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아버지도 도와주셨을 텐데,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어르신들을 보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을 보면 더욱 그래요. 딸이 자주 오나요? 아니에요. 바쁜가 봐요.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저도 아버지께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대신 제가 돌보는 환자분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드려야겠어요. 간호사님, 딸 같아서 좋아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뿌듯해요. 아버지도 이런 돌봄을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 간에 솔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숨기고 속이다 보면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겨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남기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도 소중히 여기세요. 그분들의 마지막 사랑일 수 있거든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이제 저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용기와 정의감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하늘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어요. 감사합니다.